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현지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손흥민이 안 나온다. 첼시에게 희소식. 네, 부스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와, 이게 참 손흥민이 월클된 지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랑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빠지는 게 첼시한테 엄청난 이득이다. 부스트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전히 야, 적응이 안 됩니다. 괜히 저 뿌듯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열리는 첼시전을 앞두고 간밤에 토트넘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들과 함께 첼시전 간략한 프리뷰 다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할 것은 아다마 트라오레 영입 소식이죠.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이 트라우레 영입에 거의 근접했다. 영입했다고 보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라우레가 이적하고 싶어 했던 거는 워낙 잘 알려졌던 얘기고, 울버햄튼도 계약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트라우레하고 재계약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적정가를 지불하면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엊그제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 불렀다가 좀 까였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울버햄튼이 원하는 값은 이제 2,000만 파운드인데 토트넘이 이렇게 한 큐에 그 값을 맞춰주는 적은 거의 없죠. 많은 팀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레비 회장이 약간 낭떠러지 협상 전법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흥정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일 중에 정말 결정이 난다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울버햄튼이 원하는 2,000만 파운드를 주면 딜이 바로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여름에는 이제 그 울버햄튼에 4,000만 파운드를 제시했고 토트넘이 3,000만 파운드까지 제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데리고 오려고 교섭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호이베르 때도 그랬습니다만 선수가 토트넘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상황이라는 게 알려지면,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 클럽도 없는 상황이면 이 종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자, 아무튼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안 살 생각 없고 흥정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거의 확정이 된 그런 이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양측이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 로얄 자리에 트라우레를 기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카일 워커, 트리피어 이후에 계속 이 자리가 좀 말썽인데, 좀 때마침 트라우레가 지난주 사우스햄튼전에서 시즌 첫 골까지 넣었잖아요. 윙어로 울버햄튼에서는 끼고 있었는데 콘테 감독이 와서 3백에 윙백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제 인터뷰 때도 자기 시스템에서는 윙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었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근 어쨌든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아다마 트라우레의 컨디션이 좀 기대가 더 클 것 같고요. 일단 트라우레는 이번 주말 일요일 0시에 열리는 브렌트포드전을 위해서 울버햄튼 선수단과 함께 원정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선수 매각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 이후로 새로 나온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첼시전 앞둔 기자회견장에서 콘테 감독이 또 여러 얘기들을 꺼냈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손흥민 선수 부상에 대한 얘기죠. 일단 들어보시죠. He had a good training session with us and is available. Sonny, not yet. We had to wait and he's recovering very well. 들으셨죠? 아직은 경기에 나올 몸 상태가 아니다. 지금 부상자 중에서 로메로 장기 부상이고, 레길러는 지난 레스터전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에릭 다이어가 출전이 가능한 몸 상태가 됐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첼시전에는 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콘테 감독이 밝힌 겁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출전 기대 안 했다면 좀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지난 무리뉴 감독 시절에 맨유주장 기억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못 뛸 것처럼 무리뉴 감독이 연막장차를 폈는데 나와가지고 맹활약을 했었던. 근데 콘테 감독이 이번에는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를 언급을 한 걸로 봐서 A매치 소집 기간에 대표팀을 안 보내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휴식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참에 진짜 회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현지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손흥민이 안 나온다. 첼시에게 희소식. 네, 부스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와, 이게 참 손흥민이 월클된 지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랑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빠지는 게 첼시한테 엄청난 이득이다. 부스트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괜히 저 뿌듯해가지고.
자, 그리고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부상 얘기만 한 건 아니죠. 이적 관련해서는 질문들이 꽤 나왔는데 말을 아꼈어요. 은돈벨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약간 우회적으로 내보낼 것을 윗선에 전달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임대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첼시전 이 경기에 대한 얘기들도 콘테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고요. 부상자도 많고.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 또 첼시한테 최근에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다 졌잖아요.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의 패배에서 우리는 뭔가 배웠어야 할 거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전에 그 첼시한테 지고 나서 두 팀 간의 격차가 엄청 크다고 인정을 좀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콘테 감독이. 물론 팩트 폭행, 냉정한 현실 인식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토트넘 선수들한테 주는 메시지였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너네 첼시한테 안 돼. 막 약간 좀 이런 느낌. 뭐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축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토트넘하고 첼시 정도의 격차의 팀의 시합이 무조건 첼시 승리로만 끝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정말 네버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대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에서 첼시전 좀 전력은 열세지만 좀 기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콘테 감독의 묘한 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토트넘 주전술이 장기적으로 이제 3-5이냐 3-4-3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이 모든 선수를 활용 가능하면 3-4-3이 주 포메이션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게 3톱, 그러니까 선수들 다 쓸 수 있을 때 3톱 쓰다가 좀 손흥민 다쳐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3톱을 쓸 건데 손흥민도 다치고 그동안에 이제 베르베인도 안 좋아가지고 못 썼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제 콘테호에서의 중요성 다시 절감하게 되는 그런 발언이면서 또 베르베인의 잔류를 못 박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 순위표를 또 보시겠습니다. 현재 첼시는 승점 44점으로 3위고요. 토트넘은 첼시보다 4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8점 뒤진 5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연기된 경기들을 토트넘이 다 이긴다고 하면 지금 토트넘은 사실상 3위권 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첼시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기면 좋지만 토트넘은 지지만 않으면 탑4 자리 안착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지점에서 갖는 포인트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한테는요. 자, 토트넘이 상승세인 반면에 첼시는 최근 성적이 또 안 좋아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1패고 여기에 벤 칠웰, 뭐 리스 제임스, 찰로바 이런 수비에서 중요한 선수들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득점력도 좀 난조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초에 감독이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이제 포백 4-2-2-2 포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토트넘 상대로도 이 포메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자, 월요일 새벽 1시 반 입중계 진행하니까요. 저희 볼리TV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경기 보시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여러분 언제나처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올빠!